안녕하세요. 여러분, 60년입니다. 무려 60년 만인데요. 전 세계의 숨통을 쥐고 흔들며 마음대로 기름값을 주무르던 절대 권력 오일 카르텔의 오펙의 최근 그야말로 핵폭탄이 떨어졌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주유소에서 확인하는 기름값, 장바구니 물가, 심지어 내 주식 계좌의 수익률까지 이 모든 걸 배후에서 조종하며 국제 유가를 좌지우지해온 중동의 핵심 카르텔이 바로 오펙인데요. 그런데 60년 동안 검은 기름을 지배하며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이 공고한 카르텔에 최근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죠. 오펙 사열 3위이자 중동의 핵심 부국으로 불리는 아랍에미리트가 돌연 오펙 탈퇴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60년지기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비수를 꽂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했고 또 이 충격적인 결단으로 인해 오펙의 맹주 사우디는 어떤 타격을 입고 있는지 오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026년 4월 28일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는 성명을 통해 당장 다가오는 5월 1일자로 오펙과 러시아 등 비회원국까지 포함된 오펙 플러스에서 모두 탈퇴하겠다라고 발표했죠. 유예 기간도 없이 발표 나흘 만에 짐을 싸서 나가겠다는 그야말로 전격적인 선언을 한 셈인데요. 아랍에미리트 측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이러해요. 국가 이익과 시장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그리고 오펙이 강제하는 생산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펙이 자꾸 석유 생산량을 통제하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석유를 캐서 더 팔겠다라는 선언이죠.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이어 오펙 내에서도 세 번째로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죠. 오펙 전체 생산량의 무려 12%, 전 세계 생산량의 3에서 4%를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핵심 국가가 사우디를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과 사전에 어떤 논의나 조율도 없이 독단적으로 탈퇴를 통보해 버린 거죠. 그렇다면 아랍에미리트는 왜 60년 동안이나 몸담았던 이 끈끈한 조직을 하루아침에 박차고 나온 걸까요? 그 이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깊고 오랜 동상이몽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를 돕기 위해 먼저 오펙이라는 조직의 태생부터 짚어보죠. 1960년에 만들어진 이 산유국 협의체는 핵심 목적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리끼리 제살 깎아먹기식 저가 경쟁을 하지 말고 생산량을 꽉 쥐고 흔들어서 확실한 가격 협상력을 갖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네에 귤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농가들이 각자 돈을 벌겠다고 귤을 시장에 마구 쏟아내면 공급 과잉으로 귤값은 폭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 귤 농가 대표들끼리 모여서 은밀한 약속, 이른바 담합 구조를 하나 만들어요. 올해는 다 같이 출하량을 조금씩만 줄이자라고 말이죠. 그래야 비싼 귤값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오펙을 지탱해온 기본 원리인데요. 원유는 단순한 지하 자원이 아니죠. 자동차, 항공, 선박은 물론이고 석유, 화학이나 플라스틱, 물류나 전기요금, 심지어 여러분이 마트에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까지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핏줄을 타고 오르는 혈액과도 같은데요. 오펙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예를 들 수 있죠. 당시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처럼 쥐고 흔들자 전 세계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는데요. 그때부터 오펙은 단순한 경제 연합체를 넘어 국제 정치판을 뒤흔드는 핵심 플레이어로 오랫동안 군림해 왔죠. 문제는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오펙의 무소부의 권력에서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바로 미국의 셰일 혁명에 있는데요. 과거에는 오펙이 원유 공급이라는 수도꼭지를 꽉 잠가버리면 전 세계가 목이 말라서 그야말로 아우성을 쳤죠. 세계 최강국으로 불리던 미국조차도 오펙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이 이 자기 앞마당에 어마어마한 셰일 오일이라는 새 수도관을 뚫어버린 거예요. 이 셰일 혁명을 통해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우뚝 서면서 오펙이 아무리 뼈를 깎는 감산을 해도 미국 셰일 업체들이 그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원유를 쏟아내버리니 시장 통제가 도무지 먹히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다급해진 오펙과 연합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는 결국 과거의 경쟁자였던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오펙 플러스라는 더 거대한 연합군을 꾸리게 되죠. 미국으로 인해 예전처럼 독점적 원유 패권을 통제하기 힘들어지니 경쟁자인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오펙의 힘을 유지하고 싶어 했죠.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인데요. 이 억지스러운 통제 시스템 안에서 아랍에미리트의 불만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나라의 근본적인 재정 구조의 차이를 짚어봐야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1인자 빈살만 왕세자는 지금 네옴시티를 비롯해 국가의 체질을 바꾸는 천문학적인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죠. 이 막대한 자금을 충당하려면 석유를 조금 덜 팔게 되더라도 무조건 비싼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이들은 일찌감치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물류, 금융, 관광, 항공 등 비석유 부분의 덩치를 탄탄하게 키워왔죠. 굳이 고유가에 목매지 않아도 나라 경제가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고유가 자체를 고집하기보다는 화석연료 시대가 완전히 저물기 전에 석유를 최대한 빨리 현금화해서 그 돈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하자라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사우디의 전략은 조금씩 오랫동안 비싸게 팔자인데, 반면 아랍에미리트의 전략은 팔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팔아 놓아야 한다라는 극명한 시각차가 결국 이 오펙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폭발하고 만 거죠. 게다가 아랍에미리트는 이 많이 팔자는 전략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석유 생산 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충까지 해놨어요. 당장 밸브만 열면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를 싼 값에 콸콸 뽑아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맞춰놓은 거죠. 그런데 오펙이 정해놓은 그놈의 할당량, 일명 쿼터 때문에 마음껏 내다 팔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 돈 수십조 원을 들여 최첨단 공장을 지어놓고도 사우디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스위치를 꺼둔 채 기계를 눌러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이 지독한 인내의 시간이 수년째 이어져 왔고, 이것이 바로 60년 굳건했던 동맹을 산산조각 내버린 근본적인 내관이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인데요. 중동 전쟁이 터진 이후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으로부터 무려 2,000번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으며 사실상 동네북 일명 샌드백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굳게 믿었던 형제국 사우디를 비롯한 이 걸프 아랍 국가들은 이란과의 확전을 우려해서 수수만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죠. 이런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를 도와준 건 아랍의 형제들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사상 처음으로 자국 영토 바뀐 아랍에미리트에 첨단 방공망인 아이언돔을 배치해 주었고, 미국도 아랍에미리트를 지키기 위한 방어에 적극 나섰죠. 아랍에미리트의 안보가 전통 걸프 동맹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라인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죠. 게다가 지금의 고유가는 아랍에미리트에게 있어서는 매우 좋은 상황이에요. 현재 이란의 목리로 인해 전 세계 원유와 가스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핵심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 있죠. 다른 산유국들은 기름을 내다 팔고 싶어도 배가 나갈 수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아랍에미리트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굳이 거치지 않고도 오만만으로 인해 직접 원유를 빼낼 수 있는 프라이자 항구와 거대한 육상 파이프라인을 이미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죠. 즉, 호르무즈가 막혀서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금 이 순간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 있어서는 안전한 우회로를 통해 기름을 비싸게 또 마음껏 내다 팔 수 있는 완벽한 골든타임이 만들어진 거죠. 오펙의 통제 아래서는 하루 생산량이 약 340만 배럴로 꽁꽁 묶여있지만, 족쇄를 푼 아랍에미리트는 향후 480만 배럴에서 최대 500만 배럴까지 단숨에 끌어올릴 막강한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하루에 무려 150만 배럴이라는 엄청난 양의 원유가 언제든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숨겨진 조커 카드로 풀리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머나먼 중동의 결별 선언이 현실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전 세계엔 가져올까요? 첫 번째 승자는 뜻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끊임없이 오펙이 유가를 조작해서 전 세계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 맹비난해왔죠.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이탈로 오펙의 독점적 가격 통제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원유 증산을 통한 유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거 호재이자 외교적 승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미소 짓는 것은 바로 중국인데요. 원유의 70%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 석유 블랙홀인 중국 입장에서는 오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원유를 팔 수 있는 대형 공급처가 생겼다는 건 엄청난 협상력 강화를 의미하죠. 게다가 아랍에미리트가 달러 패권의 눈치를 덜 보게 된다면 원유 결제 대금으로 중국의 위안화를 사용하는 페트로 위안화 실험까지 더욱 가속화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떨까요? 한국은 1년에 약 10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인데요. 국제 유가가 1달러만 떨어져도 연간 약 1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죠. 중장기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가 족쇄를 풀고 시장에 많은 원유 물량을 쏟아내고 이를 본 다른 오펙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만약 증상 경쟁에 돌입한다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죠. 물론 당장 오늘이나 내일의 주유소 기름값이 뚝뚝 떨어지진 않겠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거대한 리스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산유국들이 똘똘 뭉쳐서 가격을 담합하던 60년짜리 공식이 깨졌다는 건 그 사실 자체가 주는 시장의 하방 압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는 단순히 경제동맹의 금이 간 사건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묵직한 의미를 던지죠. 중동의 산유국들이 더 이상 아랍이나 혈맹이라는 종교적 낭만 관계로 똘똘 뭉치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직 내 나라의 철저한 경제적 실익과 생존 안보만을 위해 움직이는 냉혹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네요. 과거의 적이 오늘의 든든한 방패가 되고 60년을 함께한 끈끈한 형제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급변하는 국제정치의 서늘한 민낯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역시 이런 급변하는 국제정치에서 철저하고 냉정한 실익계산을 통해 현명한 균형추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60년 5일 카르텔의 붕괴와 중동의 각자 도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다양한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